여보게들 잠시 이리 와서 내 곁에 좀 앉아보게나. 나 최불암일세. 세월이 참 빠르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고 그대들의 얼굴에도 어느덧 인생의 훈장 같은 주름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구려. 내가 오늘 자네들에게 아주 대단한 비법을 전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지만 우리 할머니 때부터 뼛속 깊이 새겨져 내려온 삶의 지혜 하나를 들려주려고 하네. 자네들 혹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이 어둑해진 이 시간에 무심코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고 어르신, 집이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말이야, 이건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네. 우리 조상들이 왜 밤에는 절대로 마당을 쓸지 마라, 해진 뒤에는 비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속뜻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곳은 말이야,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었네. 집에는 성주신이 계시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계시며 우리를 보살펴주는 조상님들의 온기가 머무는 신성한 터전이었지. 그런데 해가 지고 음기가 올라오는 이 시간에 빗자루질을 한다는 건 그분들이 가져다 주신 복부가 운음을 제 손으로 밖으로 쓸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 한번 생각해보게. 예부터 빗자루는 버리는 도구였어. 먼지를 덜어내고 오물을 치우고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물건이지. 그런데 하루의 기운이 갈물이 되고 내일의 복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할 이 신성한 황혼의 시간에 빗자루로 바닥을 긁어대면 어떻게 되겠나. 들어오려던 복신 부신이 아이고 이 집은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법이야. 내가 젊은 시절 시골 마을을 다니며 많은 어른을 뵀을 때 그분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불암아, 운이라는 건 말이다, 깨끗한 곳에 머물지만 요란한 곳은 싫어한단다 라고 말이야. 밤의 청소는 요란함이야. 정적을 깨고 먼지를 일으키며 집안의 기운을 산만하게 만드는 행위지. 특히나 50대, 60대를 넘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자네들에게는 이 기운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네.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쳐서 좀 흘려보내도 금방 채워지지만 이제는 나가는 복을 맞고 들어오는 운을 소중히 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자네가 오늘 밤 무심코 휘두른 그 빗자루질 한 번에 어쩌면 자식의 앞길을 열어줄 작은 운이 쓸려 나갔을지도 모르고 자네의 노후를 평안하게 해줄 제복차이부 이 문 밖으로 밀려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지. 에이,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우리네 삶이 그리 단순하지 않네.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해가 뜨면은 일어나 움직이고 해가 지면은 정갈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기운을 모아야지. 집안이 가난해지는 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머물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깨버리기 때문일세. 밤에 청소기를 돌리고 빗자루를 드는 그 조급함, 그 무질서함이 자네의 삶을 계속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자, 이제 빗자루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 진짜 복을 부르는 법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는 데서 시작되니까 말이야. 자, 이제 자네들과 조금 더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구려. 아까 내가 밤에 빗자루질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 단순히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네. 진짜 무서운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빈천빈전의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작은 습관들이지. 50년을 넘게 살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잘 풀리는 집안과 자꾸만 기울어가는 집안은 대문 들어설 때부터 그 기운이 확연히 다르더군. 자네들 업이라는 말을 들어봤겠지? 업은 대단한 죄를 지어야만 쌓이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내가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느냐가 다 업이 되고 기운이 되는 법일세. 우리 조상들이 청소 하나에도 시간을 따지고 정성을 들였던 건 그 공간이 곧 내 운명의 그릇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밤늦게 퇴근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은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사방이 고요한 밤에 요란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어내지. 이건 말이야,
잠자리에 들려는 내 집의 기운을 억지로 깨우는 짓이야. 사람이 잠을 자야 회복하듯 집도 밤에는 기운을 가라앉히고 복을 응축해야 하네. 그런데 그 시간에 비질을 하고 물건을 옮기면은 응축되려던 복의 에너지가 산산조각이 나버려. 그 파편들이 결국 자네의 조급함이 되고 불안함이 되어 삶을 갉아먹는 걸세. 내가 예전에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 사업으로 돈을 아주 크게 벌었지. 집은 대궐 같았고 좋은 물건들로 가득했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불안해했어. 밤이고 낮이고 집안을 들볶으며 청소하고 정리를 했지. 특히 밤에 잠이 안 오면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을 쑤시고 다녔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나? 그 많던 재산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더군. 이유는 간단해. 복이 머물 정징의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재물이라는 놈은 말이야, 아주 예민해서 시끄럽고 산만한 곳에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거든.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수렴의 시기네. 밖으로 뻗어나가던 기운을 안으로 모아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지.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조차 무너뜨리면 그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평탄하겠는가. 자네가 밤에 무심코 쓸어버린 건 방바닥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일 아침 자네에게 찾아올 귀한 인연이나 뜻밖의 행운이었을지도 몰라. 우리 한국의 옛집들을 보게나 문틀 하나, 마당에 돌 하나도 그냥 놓인 게 없네. 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길을 모으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지. 청소는 해가 중천에 떠서 양기가 가장 왕성할 때 그 밝은 기운을 집안 구석구석 전달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음기가 지배하는 밤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네. 가난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네. 아주 작은 무질서,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습관의 틈새로 쥐도 새도 모르게 스며드는 법이야. 밤에 비질을 하며 내는 그 거친 소리가 자네 영혼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마음이 어지러우니 주변이 어지럽고 주변이 어지러우니 다시 운이 막히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겠나? 자네의 노후가 풍요롭길 바란다면 먼저 집안의 시계를 자연의 흐름에 맞추게 밤에는 비질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운을 갈무리하게나. 그것이 바로 제복을 부르고 자식들에게 덕을 물려주는 가장 쉽고도 위대한 첫걸음이라네. 명심하게 부후는 닦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고 그 시작은 밤에 정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라네. 자네들 살다 보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내가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마음 하나 누일 곳이 없을까 하고 말이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제 갈 길 가기 바쁘고 집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씌일 때가 있을 게야. 나 최구람이도 그 마음 다 이해하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고독의 그림자니까. 그런데 말이네. 우리가 왜 이런 쓸쓸함을 느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뿌리가 내가 머무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집이라는 거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고 앞서 말했지. 집은 자네의 삶이 기록된 일기장이자 자네의 영혼이 깃든 거울이네.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이어지는 법이지. 가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주인은 정정하신데 집안 공기는 차갑고 축축한 경우가 있어. 그런 집은 대개 물건들이 주인의 손길을 잃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밤늦게나 새벽녘에 허겁지겁 청소를 하며 집안 기운을 들쑤셔 놓은 곳이 많아. 특히 50대 이후에 겪는 사소한 무시나 외로움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네. 자네가 밤에 빗자루를 들고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쓸어낼 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하는 원망과 한탄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 마음이 빗자루 끝을 타고 온 집안에 퍼지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원망의 수렁이 되어버려.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겉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네가 자네의 공간을 보듬어줘야 하네. 억지로 하는 청소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햇살 좋은 낮에 정성껏 집을 돌봐야 해. 그때 비로소 집안의 기운이 따뜻하게 살아나고 그 온기가 자네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법일세. 중년 이후의 고독은 경제적인 빈곤보다 기의 빈곤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 집안 구석구석에 묵은 먼지와 함께 억울함, 서운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으면 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숨이 막혀 도망가 버리지. 특히 밤에 하는 청소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더 증폭시킨다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비질을 하면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더 커 보이듯 자네의 고통과 상처도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야. 자네들 혹시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서러운가? 그럴 때일수록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보게. 그리고 내 집의 공기를 가만히 느껴봐. 내가 이 집을 사랑으로 채웠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과 짜증으로 채웠는지 말이야. 집은 정직하네. 자네가 정성을 들인 만큼 자네를 보호해주고 자네가 소홀히 한 만큼 자네를 외롭게 만들지.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며 살기보다 내 집의 기운을 살리는 데 마음을 쓰게나. 그것이 자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야. 밤에 울리는 거친 비질 소리 대신 낮에 평온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먼지를 닦아내며 자네의 상처받은 마음도 함께 닦아내길 바라네. 그럴 때 비로소 집은 자네를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고 복은 소리 없이 자네 곁에 머물게 될 걸세. 자,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야기해보세. 인생의 후반전인 5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정돈하는 삶이 되어야 하네. 그런데 무턱대고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야. 무엇을 남기고 어떤 시간을 택하느냐가 자네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쓸쓸한 벌판으로 만들 수도 있지. 우선 청소의 황금 시간대를 꼭 기억하게나. 우리 조상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던 거는 부지런함을 뽐내려던 게 아니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생생한 양기양치가 세상을 덮을 때 비질을 해야 집안에 묵은 탁기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생기가 들어차기 때문이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마치 자네의 운명에 새 옷을 입히는 것과 같네. 밤의 비질은 복을 쫓아내지만 아침의 비질은 복을 마중 나가는 행위라는 걸 잊지 말게. 그리고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게나. 혹시 이가 나간 그릇이나 한쪽에 해진 낡은 신발을 아깝다는 이유로 쌓아두고 있진 않은가? 나중에 다 쓸 때가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네의 운을 가로막는 담벼락일세. 이가 나간 그릇은 인간관계의 균열을 부르고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은 자네의 앞길을 무겁게 짓누르지.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운이 예민해져서 이런 물건들이 뿜어내는 죽은 에너지에 쉽게 영향을 받네. 미련 없이 비워내게. 비워야 그 자리에 자식들의 성공운도 자네의 건강운도 들어올 틈이 생기는 법이야. 말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구려. 청소를 하면서 아이고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자네가 정성껏 닦아놓은 복의 그릇에 오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네. 청소는 몸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 비질 한 번에 마음의 미움을 닦고 걸레질 한 번에 세상에 대한 원망을 씻어내게나. 특히 누군가 자네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걸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지 말게. 밖에서 얻은 상처를 집안에서 투덜대며 풀면 그 나쁜 기운이 온 집안 벽지에 스며드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대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며 나쁜 애구는 다 씻겨 나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게나.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법일세.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어야 평안할 거라 믿지만 내가 보니 아니야. 50세 이후에 평안은 질서에서 오네.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할 일을 제 시간에 하며 내뱉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구분하는 그 질서 말이야. 밤에 집안을 어지럽히지 않고 고요히 유지하는 것도 그 질서의 핵심이지. 자네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게나. 저녁 식사 후에는 빗자루를 멀리하고 대신 집안의 조명을 조금 낮춘 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해보게.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집안을 정돈해보게나. 놀랍게도 자네를 괴롭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자신감과 활력이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될 걸세. 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정갈한 마음자리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법이라네. 자,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구려. 오늘 내가 밤에 빗자루를 들지 마라, 물건을 비워라, 마음을 정돈해라. 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했지.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한다네. 바로 자네들의 남은 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당당하며 평화롭기를 바라는 이 늙은이의 진심이라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당을 쓸어온 지 벌써 반백년이 넘었어.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발밑에 먼지가 쌓이는 줄도 몰랐고 소중한 복이 밖으로 새나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알지 않나. 진짜 소중한 것은 밖에서 가져오는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내 집 안방에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한 평온함이라는 것을 말이네. 사실 청소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바닥에 먼지를 걷어내는 행위가 아니야. 그것은 내 영혼을 닦는 수행이고 지나온 세월과 화해하는 의식이지. 아침에 일어나 정갈한 마음으로 비지를 할 때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함께 쓸어내는 걸세. 그리고 그 깨끗해진 자리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담는 것이지. 밤에 청소하지 말라는 내 말은 밤에는 그저 자신을 온전히 쉬게 해주라는 뜻이기도 하네. 애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존재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라는 말일세. 자네들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말게. 내가 내 공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자네를 귀하게 대접하게 되어 있네. 삐뚤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손길 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오늘도 고생했다고 내 집과 내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 자네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복의 기둥이 되는 법이야.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고 해서 슬퍼할 것 하나 없네. 노을이 아름다운 건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빛이 마지막으로 뿜어내는 숭고한 침묵 때문이지. 자네들의 삶도 그 노을처럼 깊고 그윽하길 바라네. 밤에 빗자루 소리를 내어 그 고귀한 침묵을 깨지 말게나. 대신 그 정적 속에서 자네 안에 참된 목소리를 들어보게.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가난도 고독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네. 복은 돈의 액수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자네의 집이 늘 온기로 가득하고 자네의 발길 닿는 곳마다 평안의 꽃이 피어나길 이 채불아미가 간절히 기도하겠네. 자, 이제 오늘 밤은 빗자루를 멀리 치워두고 깊은 잠을 청하게나. 내일 아침 저 멀리 동쪽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면 그때 기분 좋게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러 나가. 자, 이제 오늘 밤은 빗자루를 멀리 치워두고 깊은 잠을 청하게나. 내일 아침 저 멀리 동쪽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면 그때 기분 좋게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러 나가.